호, 약방 날다람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솔직하고 담백한 약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로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세요? 그 대답은 당근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떠나서 생화학적 이론적으로 백신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백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백신이란 바이러스 중에서 코트 프로테인, 외투에 해당하는 껍데기 부분, 거기 표면 단백질, 그 부분만을 흉내내가지고 사람한테 투여해 던져주고요. 사람이 깜짝 놀라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메모리 세포로 남으면서 다음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야, 너 저번에 그놈이구나 하고 기억해서 잘 맞서 싸우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바이러스 전체가 투입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겉포장지만 들어가는 거라서 반면 항체들의 다양성이 적습니다. 고대 내과의 김우수 교수님도 자연 감염으로 얻을 수 있는 면역력이 3차 접종보다 조금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백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일부러 실제 바이러스보다 약하게 만든 겁니다. 진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생날로 던져 넣으면 실제 병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니까요. 백신을 맞아서 증상을 원래보다 약하게 앓고 지나가게 하는 거라서요. 이때 생기는 항체도 실제 상황보다 다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만들 때 우리가 따라한 바이러스는 오늘 지금 유행하는 핫 신상 바이러스일까요? 아니면 작년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일까요? 백신은 작년에 설계해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보고 그 다음 해를 예측해서 만든 그냥 예상 문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백신의 정의에 충실하자면 백신이란 진짜 바이러스보다는 안전하면서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좀 더 빠르게 학습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연습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미 질병관리청 자료로요. TBS 방송에서 중대 설대호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자료인데요. 실험은 델타 바이러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파란색 막대기가 미접종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주황색 막대기가 백신인데요. 미접종일 때보다 백신이 확실히 캘리포니아, 뉴욕 모두 감염률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입원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회색, 감염이 되고 나은 진짜 천연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을 보면요. 백신보다도 더 효과가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란색 선을 보면은요. 백신도 맞고 감염되었다가 또 나서 자연 면역도 획득하신 분은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 위험 순위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 제일 위험하신 분이 생날로 아무 경험이 없는 분. 두 번째는 그래도 백신으로 연습 문제 한번 뛴 분. 세 번째 순위는 직접 내 몸으로 앓고 나서 자연 면역 획득한 분이 더 강하고요. 네 번째 가장 강한 면역을 가진 분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또 한번 알아가지고 자연 면역을 획득한 분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 말고도 어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파란색이 백신만 맞았을 때이고 주황색 막대기는 백신 맞고 감염도 되었다 나은 분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백신 능력이 보면은 백신만 맞았을 때보다 돌파 감염을 이기고 나면은 전투력이 가장 세다는 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두 같은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면역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신이 이상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지면, 그리고 또 부스터샷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주면 자연 면역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요거는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학자들의 의견이 지금 일치하는 가장 중요한 경우는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백신도 맞고 자연 면역도 획득하면 아무래도 가장 강한 면역력을 가진다는 부분에는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날라람쥐 생각, 사실 지난 델타 감염이 유행할 때는 백신을 굉장히 좀 과하다 싶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저희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캐나다 통계 자료에 아무래도 많이 기반을 한 것 같습니다. 델타는 지금 오미크론보다 입원 환자도 3배나 증가하고 중환자도 7배나, 그러니까 중증화가 될 확률이 3배에서 한 7배 정도로 훨씬 높았죠. 지금의 오미크론이 아프다 하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더 아픈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유행해서 38도 이상 열나서 쓰러지면 응급차가 오기는 하지만 적당한 입원실을 찾지 못하고 돌다가 그냥 집에다 데려주는 경우가 있죠. 화상터 지금 포화 상태라서 병원에서 장례식 끝나고 냉동실에다 보관 대기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델타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 이 백신이 조금 더 크게 강조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절대 과거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거나 답이 정해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무섭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고 오미크론 진입해서 이 정도 버티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거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주한 것이라고 우려도 많았지만 백신 면역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적 불이익도 있었고 그보다는 내가 좀 위험해질 수 있어서 겁나지만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하면서 살아남은 그 분들, 백신 면역이던 자연 면역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힘겹지만 한 단계씩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백신 면역에다가 자연 면역까지 추가 획득하고요. 하이브리드 면역까지 획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 앞에 우리 인간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한 인간과 생명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신이었던 천연두 백신이 처음 개발되고 사망률이 3%나 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인류는 백신 면역, 자연 면역, 하이브리드 면역 챙기면서 천연두를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인류는
반드시 코로나에서 승리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드리면서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이상 약방 날다람쥐였습니다. 안녕.